네, 매주 월요일 경제 읽기 시간 경제의 달인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가장 뜨거운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대담. 일단 오늘 주제를 보니까 독일차 국내 고객의 프리미엄질에서 프리미엄 차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독일 3대 프리미엄 차 가운데 지금 BMW하고 아우디가 최근에 이제 화제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네. BMW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들으셨겠습니다만 일단 화제하고 뒤인 리콜, 아우디는 3,000대 파격 할인 판매. 얼핏 보면은 자발적 리콜에 뭐 폭탄 세일이니까 굉장히 좋은 소식 같은데 내용을 들여다볼수록 고약합니다. 예. 그래서 뭐 벤츠도 비슷했으니까 오늘은 독일 프리미엄 차들의 국내 고객 홀대라고 그럴까요? 이걸 좀 다룰까 하는데요. 보통은 이런 경우에 이제 갑질 이런 표현 쓰는데 프리미엄 차이니까 수입산이고 그래서 프리미엄 질이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지금 BMW가 잇따른 화재 사고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 박가영 앵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쯤 되면 달리는 시한폭탄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어제도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는데요. 역시나 차량 화재를 이유로 자발적 리콜이 결정된 BMW 520D 차종이었습니다. 운전자의 빠른 대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차종에서 불이 난 것만 올해 들어서 벌써 7번째입니다. 잇따른 사고에 BMW 운전자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리콜 결정이 나긴 했지만 이 과정도 석연치만은 않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BMW 화재 사고가 자주 발생했지만 업체 측이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 뒤로도 화재 사고는 계속돼 올해 발생한 BMW 차량 화재만 무려 20여 건입니다. 올해도 BMW 측은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는데요.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강제 조사에 나서기로 하자 그제서야 자발적인 리콜을 결정하고 수습에 나선 겁니다. 리콜이 확정된 차량은 BMW 42개 차종 10만 6천여 대로 국내에서 이뤄진 수입차 리콜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데요.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BMW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리콜이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사과 한마디 없이 3년 만에 이뤄진 뒷북 리콜이라는 비난과 차량 보상 방법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은 높아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 박가영 앵커가 아주 설명을 잘해줬는데 네. 일단 리콜 계획을 밝힌 지 사흘 만에 이렇게 계속해서 사고가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차주들이 첫 집단 소송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확인된 것은 오늘까지 확인된 것은 4명의 차주가 동시에 집단 소송에 나섰고 또 실제로 화재를 경험한 차주 한 분도 개별적인 소송을 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예. 결국 이제 이분들이 화가 난 이유는 뭐 그동안 계속해서 미루다가 정부가 나서니까 간신히 결함을 인정하고 26일에 리콜 결정을 공개했는데 그 자리도 좀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공식 사과는 없고 예. 자발적 리콜, 신속한 대응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근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참 신기한 게 인명사고가 안 난 게 신기해요. 지금 이렇게 되기까지 27건 정도 어제 사고까지 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인명사고가 나면 정말 대형 사고가 될 법한 것들인데 그런 불안감에 대해서 느꼈을 불안감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그 사과가 없었고요. 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불안한 분들한테도 서비스 센터 가서 이제 확인해라, 점검 받아라. 예. 그리고 이제 문제가 있으면 바꿔줄 거다. 그러니까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질 리도 없고 또 뭐 소비자가 그 절차를 알아서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해야 되는 거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오늘도 또 불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인천 쪽에서. 참 계속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일단은 보상안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네. 중고차 시세 수준으로 현금으로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게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집단 소송에서 거론하고 있는 건데요. 예. 중고차 가격에 이미 많이 반영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520D 모델뿐만 아니라 이 브랜드의 차들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뭐 문제가 있으면 가서 점검받고 바꿀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미 중고차 가격이 많이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전제를 달았어요. 그냥 모든 차에 대해서 중고차 시세를 현금 보상하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서비스 센터에서 이제 받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카센터에서 받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보험 처리를 이미 했거나 이런 경우는 보상을 못 받으니까 이 부분도 이제 논란이 되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 뒷북 늦장 대응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대응이 썩 바람직하진 못해요.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 네. 보험회사에서 이미 보험금을 받았으면 제외를 했는데 사실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 좀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BMW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BMW 코리아입니다만은 정확히 이제 2번 보상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는데 그것도 이제 소비자들을 좀 우습게 봐서 그런 조치들을 계속해서 발표하는 게 아니냐. 예.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나서 그간 이렇게 늦어진 경위도 밝히고 또 하나는 소비자들이 알아서 가서 점검하고 바꿔라가 아니라 지금 이미 가봤더니 너무 밀려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BMW 같은 수입차들 서비스센터 한번 가면은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까지 예. 벌어졌으니까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드니까 안전진단 받으려는 사람들한테 급하게 어떻게 좀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뭐 제휴를 급히 한다든지 해서 그런 게 전혀 없고 일단 뭐 피해를 보는 대로 소비자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태도이기 때문에 예. 좀 소비자들이 좀 요즘 폭염까지 더해서 열불이 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이 아우디 코리아가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예고하면서 그야말로 문의 전화가 쇄도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과연 소비자들에게 이득인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소비자들이 화를 내는 건 이런 겁니다. 예. 외양은 소비자를 위한 것 같거든요. 40% 그야말로 할인을 해서 파격적인 그렇습니다. 할인 행사죠. 예. 소형차 우리 이제 국산 소형차하고 비슷한 2천만 원대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건데 3,000대 한정 폭탄 세일입니다. 말 그대로. 근데 이제 이게 왜 약간 우롱한다는 느낌을 줬느냐 하면 이번에 예. 소비자한테 그 신청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7개의 딜러한테 나중에는 말을 좀 바꾸긴 했습니다만 먼저 선배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회사 가족들이라든가 딜러 친지 지인들이 먼저 살 수밖에 없고 보통 일반 고객들이 전화를 해봤더니 물량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했던 거죠. 그럴 예. 거면 뭐하러 이렇게 떠들썩하게 이벤트를 벌였냐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제 많은 소비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게 40% 할인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40%가 맞느냐. 대부분 리스로 사게 유도를 했는데 그 리스의 경우에 자사 리스사의 리스를 이용하게 했는데 이게 7%가 넘어가니까 어떤 꼼꼼한 소비자 한 분은 계산을 해봤더니 그 리스 기간이 만료되면 이건 40% 할인이 아니라 25%밖에 안 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서 결국 그 아우디의 태도도 결국은 일단 화제가 되고 사람들 입에 거론되고 나면 우리는 상관없다. 이런 태도가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소비자들이 좀 화가 난 거고요. 실제로 이 3,000대가 급히 소화가 되고 나면 국내 수입차 이 마켓쇼에서 2위로 올라설 가능성도 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전시 효과를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급히 만든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보면 이렇게 화가 났다고 해도 사실 이렇게 할인한다고 하면은 또 벌떼같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몰려들고 하다 보니까 더 국내 소비자들을 뭔가 우롱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뭐 그래도 인기가 있잖아요. 그 예. 벤츠의 경우도 화재 사건들이 계속 있었지만 동영상도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안방에서 이렇게 우리 고객들이 봉이 될 때까지 현대기아차 같은 국내 기업들은 뭘 했는지 이런 좀 참담함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소비자 피해 보상책 가운데 가장 중시되는 두 가지를 실시를 안 했어요. 국내 기업들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하나가 이제 집단 소송이라고 아까 표현을 썼습니다만 본래적인 의미의 집단 소송은 그게 아닙니다. 여럿이 한다고 집단 소송이 아니라 한 소송을 벌여서 결과가 나오면 판결이 나오면 다른 소송을 벌일 필요 없이 똑같은 케이스의 경우에 그 판결을 적용하는 게 집단 소송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도입이 됐고 이런 경우는 도입이 안 됐거든요. 그냥 여기서 집단 소송의 의미는 여럿이 같이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으면 또 해야 되는 거죠. 이거하고 또 하나는 징벌적 피해 보상 제도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실제 피해액만 받는 게 아니라 이번 피해액은 사실 상당히 액수가 적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 마음의 상처라든가 정신적 충격 같은 것까지를 고려한 상징적인 아주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도입하지 않았는데 이런 걸 도입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 기업들이 너무 큰 타격을 받아서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걸 걱정해서 했는데 사실 정작 독일 프리미엄차 같은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계 기업들이 그런 이제 도입되지 않은 피해 보상제도, 소비자 피해 보상제도 혜택을 받으면서 일종의 고객들을 봉으로 여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차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갑질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프리미엄 질이다 이렇게 예. 표현해 봤습니다. 예. 자, 다음은 이번 주 미리 읽기에서 한 주간의 경제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정책 유턴인가, 추월 차선 변경인가. 일단 지금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좀 어떤 내용인 겁니까? 이번 주 중에 조금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단 외형적인 모습만 보면 7월 12일에 인도 휴대폰 공장 준공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면담했잖아요. 예. 그리고 23일 보좌관 회의 때 이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규제 혁신 점검 회의를 매달 열겠다. 또 포용적 성장이라는 표현을 이제 언급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보도도 나왔습니다만은 8월 초에 한 6일경이 될 것으로 지금 언론 보도들은 나오고 있는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재용 부회장을 면담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 개혁 드라이브가 시작됐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그간 기업들이 원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정책의 기조가 소득 주도 성장에서 기업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경제 활력을 높이는 쪽으로 좀 바뀐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도 그럴 게 이제 최근에 지표들이 그렇게 많이 안 좋았잖아요. 예. 고용 동향 안 좋았고 최저임금 인상하면서 논란 벌어졌고 또 2분기 GDP 통계 보니까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 6.6%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저 대통령이 포용적 성장이란 언급을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경제 살리기 쪽으로 좀 유턴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요. 저는 여기서 하나 이제 분명하게 해둬야 될 것은 예.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은 뭐 기업 기살리기하고는 좀 관련이 없어요. 2006년부터 경제적 불평등이 너무 크니까 경제 성장의 과실을 이제 모든 계층에 좀 나누자 이런 개념으로 나온 거고 뭐 유럽이나 네. 중국도 채택하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표현을 좀 포괄하고 있는 더 상위 개념으로 보셔도 되겠어요. 이 최저임금 인상 어떻게 보면 소득 주도 성장의 전부인 것처럼 비춰지고 또 오해와 논란이 벌어지니까 조금 부담이 된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 포용적 성장이란 걸 한 손에 들고 또 한 손에는 아까 이제 기업 규제 개혁 드라이브를 통해서 예. 혁신 성장 이건 민간이 하는 거니까 민간 쪽 성장을 그러니까 두 트랙을 두 길을 동시에 달리겠다. 다만 워낙 이제 이쪽 성장이 더디다 보니까 조금 빨리 갈 수 있는 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추월 차선으로 끼어들겠다. 유턴이 아니다. 예. 뭐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부 정책이 지금 조금 변화하는 게 그동안의 정책에 효과가 없었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 효과를 논하기엔 너무 짧지 않겠습니까? 이제 최저임금 문제로 이제 논란이 많은데 예. 제가 이제 늘 쓰는 표현입니다만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한테는 그게 이제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격이죠. 이제 그게 마지막 그야말로 그 심정에 불을 지르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어려워진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경제가 잘못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점에서 보면 좀 지나치게 그걸 소득주도 성장의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고 곡해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근데 이제 다만 과거에도 보면 이 유턴 논란이 왜 벌어지냐면 어떤 구조 개혁을 하겠다 그러면 수술하기엔 지금 이 환자의 상태가 너무 안 좋다. 그래서 보약부터 먹이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예. 실제로는 보약만 먹고 수술을 안 하고 끝난 얘기가 많습니다. 이제 개혁적인 정권에서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혹시 이번 정부가 그렇게 이미 1년 만에 돌아서는 게 아니냐.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언론들과 달리 이걸 바라는 개혁적인 성향의 학자들은 성명도 발표하고 그랬죠. 이게 예. 좀 유턴하고 있다. 걱정스러워서 이제 과거의 예 때문에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어찌됐든 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재계나 기업계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이런 규제 개혁 드라이브를 좀 원했던 만큼 네. 좀 이게 좀 반가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종의 성의 표시들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예. 이제 SK가 15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죠. 김동연 부총리가 SK 말고도 지금 뭐 LG, 신세계, 현대차에도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발표할 테고 아마 이재용 부회장을 만날 무렵에는 삼성의 발표도 나올 테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경제 관료 입장에서는
참 일한다는 느낌도 좋고 생색내기도 참 좋은데요. 문제는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과거에도 그런 투자 계획들을 많이 발표했는데 중간 점검을 한다든지 마무리가 약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투자를 했는지 또 일자리를 만들어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점검들이 좀 약했거든요. 이번엔 좀 해야 되고 또 그걸 핑계로 혹은 우산 삼아서 수술을 아예 하지 말자. 대표적인 수술이 공정거래라든가 혹은 지배구조 개선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은 포기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너무 나서는 거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정부도 그런 정도의 생각은 갖고 있을 겁니다. 지금은 당장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통해서 경제에 좀 활력을 높여야 되는, 그래서 2차선에서 추월 차선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이제 정책을 내놨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급해서 보약을 먹이지만 나중에 수술까지 꼭 가야 한다. 네, 이 말씀까지 가야죠. 들어봤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